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고차의 차지민 팀장입니다. 중고차 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요즘에 저희 많이 바빠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좀 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중고차 리스가 굉장히 좀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이 중고차 리스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고차 리스는 어떤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몇 가지 내용으로 한번 간추려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고차 리스 상품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고소득 프리랜서 분들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개인 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경차, 승합차, 다음에 트럭, 이 세 가지는 세금 혜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월 내시는 납부하시는 리스료에 대해서 부가세 혜택까지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경차, 승합차, 트럭, 이 세 가지 중에 한 차종을 구매하셨다면은, 그러면 내가 매월 리스료로 60만원씩 낸다, 그러면 그 비용에 부가세를 이제 제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차종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를 구매하셨을 때는 부가세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지만 매년 5월에 내시는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년도 소득이 1억이었다. 근데 이 운용 리스가 매월 리스료가 100만원이다. 1년치 1200만원의 리스료를 납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벌었던 소득 1억에서 1200만원을 공제를 하고 8800만원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시는 건데요. 이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1억에 대해서 24%, 8천만 원이 24%인가 아마? 이거는 저도 한번 봐야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24% 구간의 소득에 걸려 있다. 8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24%면은 얼마야? 1920만 원 맞나? 아마 192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한 구간이 리스료를 납부한 게 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아서 한 단계가 낮아졌다. 그러면 20% 세율 구간으로 낮춰진다고 하면은 이 세금 차익이 엄청나게 절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고소득이신 프리랜서 분들과 이런 분들은 리스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좀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나라에서 이제 지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아니면 청년지원금, 주거급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나라에서 정해준 조건. 그 조건이 뭐냐? 내 총 재산이 얼마 이하, 그리고 차량도 연식 제한을 줍니다. 연식 제한도 있고요, CC 제한도 있고, 그 지원금의 제도마다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부결 사유가 되어서 그래서 지원금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스를 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리스를 하면은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요, 리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 중고차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리스를 사용했다. 일반 할부로 구매하시면은 그냥 돈만 빌려주는 거고 구매자 명의로 차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리스는 요즘 중고차 캐피탈에서 운용 리스로 금융상품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이 차량의 명의는 요즘 중고차 캐피탈이 명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자는 이 캐피탈의 계약자가 되어서 이 차를 월 임대료만 납부하시고 운행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8개월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48개월 동안에 그 임대료, 리스료를 납부를 하시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을 때 재리스를 하실 건지 아니면 리스 연장을 하실 건지 요거는 금융사마다 약간 상품이 다릅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 차를 그냥 반납을 할 건지, 아니면 잔존가치에 대해서 납부를 하고
내가 차량을 인수해 올 건지 그때 가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는 내 명의로 차를 안 두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사실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내 명의로 차를 구매했을 때 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 소득자라면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은 뭐 지역가입자로 이제 건강보험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내가 구매한 차량의 CC와 연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달라지는데요. 뭐 차가 비싼 고가의 차량이라면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5만원부터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도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값에 대해서. 이 부분은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차량마다 건강보험료 상승분이 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정확히 얼마가 상승되는지는 그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뭐 좀 확인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핵심인데요. 금융상품으로 해서 이제 차량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캐피탈들을 다 조회해 봤는데 승인이 안 나. 그리고 승인이 안 나면은 이제 저신용 위주로 하는 그 저축은행 상품이 있습니다. 뭐 웰땡 저축은행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저신용자들에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대출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마저도 거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대부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마저도 거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저신용 금융사에서도 거절이 났는데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금융사로는 와, 승인율이 장난 아닙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에서도 거절하셨던 분들도 저희가 지금 리스 상품으로 승인을 내드리고 있어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나이스와 KCB 신용평점이 600점 초반대였던 분도 있었고 500점 후반대였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신용평점이 낮은 이유는 뭐 카드론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기존 대출이 많이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뭐 저축은행에서 뭐 대출 상품을 좀 사용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신용평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의 캐피탈의 일반 할부 상품으로 승인을 낸다고 해도 한도가 굉장히 낮아요. 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밖에 승인이 안 난다, 한도가, 개인 한도가. 아니면은 1000만원 미만으로 밖에 안 된다. 사실 요즘 1000만원 미만으로는 살만한 차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일리스 상품으로 그 신용 600점대였고 기대출 현황이 한 4천만원 정도 되셨던 분인데 신용카드는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분이 4천 몇백만원짜리 5시리즈 차량이었는데요. 연식도 좋았어요. 4천만원이 넘는 차량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보증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전액이. 뭐 보증금 조건이나 선수금 조건도 없이. 이런 분들도 굉장히 승인율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이 금융사가. 그래서 캐피탈 할부 상품으로 해서 저신용 뭐 이제 저축은행이나 대부 쪽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하시기보다 이금융권인 캐피탈로 해서 리스 상품으로 해서 이제 구매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뭐 신용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내 명의로 두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 전부 이제 거절이 나셨던 분들이라면 요즘 중고차 차재민 팀장에게 한번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깜짝 놀랄만한 승인율로 아마 보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타사에서 전부 다 거절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번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 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중고차의 차재민 팀장이었습니다.